네, 이번에는 잉여금 시리즈에서 마지막 집행 잔액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2월금, 보조금 집행 잔액, 순생의 잉여금이 있는데 순생의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, 즉시 쓸 수 있는 것, 이 순생의 잉여금입니다. 그래서 순생의 잉여금이 만들어진 이유가 초과세수, 세금 들어올 걸 적게 잡아가지고 생긴 문제. 근데 어차피 우연히 들어올 수는 있겠죠.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면, 우연도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죠. 그리고 더군다나 규모가 점점 커진다고 하면. 그 두 번째가 이 집행 잔액이에요. 예산 사업이 다 끝났는데 돈이 남았어요.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돈을 순생 잉여금 중에 집행 잔액액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십 년간 반복됐는데 그러면 정부는 뭐 하고 있었을까?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제도가 사전계약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제도냐면 계약이잖아요. 계약 부서가 아닌데 사전에 사업 예산이 나왔을 때 그거를 심사하는 역할을 부여를 한 거예요. 주로 감사과가 있고요. 마포구나 뭐 서울시 같은 데 가면 아예 부서가 사전계약 심사만 하는 부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행안부에서 두라고 강력히 공고를 했지요.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곳에서는 이걸로 수천억씩 예산을 절감합니다. 예산을 편성을 사업부서가 했지만 사업부서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는 그 예산을 늘리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.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? 만약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차라리 타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걸 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만약에 부모님이 그 가격을 정확히 모른다면 부풀리겠죠. 그거를 점검하는 게 사전계약 심사 제도예요. 그래서 서울시나 몇몇 군데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많이 줄였어요. 그러면 그 줄어든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. 계약할 때 또 경쟁 입찰해서 또 줄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거를 형식상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몇천만 원 절약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말도 안 되죠. 웬만한 지자체가 조 단위의 돈을 쓰는데 몇천만 원 사전계약 심사에서 걸렸다고 하는 건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. 그건 뭘로 증명되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보면 돼요. 지금 거의 30조가 넘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. 지자체가. 지자체 예산의 거의 10%예요. 그러면 그 1조짜리 지자체에서 1,000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다는 거거든요.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. 그 돈이 쓰느라고 썼는데도 남은 돈이니까 그 돈이 그만큼 무의미하게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지자체 가서 물어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. 사전계약 심사제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무슨 소리 합니까? 그거 하고 있습니다. 해서 성과가 뭐냐?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몇천만 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한숨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. 물론 몇 군데는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. 저는 그런 분들한테 큰 포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 세금을 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포상을 해줘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연한 일을 모두가 한다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돼 있겠죠. 우리가 이제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좀 인정하고요.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 가보시면 순생잉여금 뭐 이런 부분들을 본 예산에 반영을 얼마 하나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. 아예 반영을 안 해요. 이렇게 남았는데. 그래서 그 반영 비율이 대체적으로 50%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 작년도 2020년도 예산에서 1,000억이 남았다. 순생의 잉여금이 생겼다. 그러면 이 돈을 결산이 나오는 6월이 지나서야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 반영 안 하고 절반만 반영하고 또 남은 돈과 올해 또 새로 남은 돈을 합쳐가지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돈이 둥 떠가지고 쭉 가는 돈이 지자체에 적어도 10%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그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장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요. 이걸 어떻게 줄일 건가 고민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100가지가 있죠. 그럼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꿔야 되는 이유 한 가지라도 찾아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. 그게 그 지자체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남은 돈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남은 돈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돈은 추경을 여러 번 하거든요.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. 추경이라고 하는 건 추가적으로 경정한다는 얘기예요. 우린 추경이 항상 돈을 늘릴 때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돈을 줄일 때도 추경 예산을 합니다. 근데 물론 99% 다 늘릴 때 쓰죠.
주로 3월에 합니다. 중앙정부에서 늦게 오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추경을 할 때 작년도 남은 돈을 편성할 수 있어요.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까지 발견했냐면 일부러 그런 것도 있대요. 조기 재정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요즘 신속 집행이라고 부르는데 예산을 조금 편성해갖고 집행을 한 다음에 추경 때 편성하려고 한다 이런 변명이 있어요. 이해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추경, 2차 추경, 3차 추경 이럴 때 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. 끝끝내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변명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좀 얘기가 좀 어려운데요. 아무튼 잉여금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적어도 20% 이상이 잉여금으로 남고요. 그 잉여금 중에 절반 정도는 2월금이에요.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속 남아서 그 다음에로 또 넘기고 하는 돈이고 그 절반 정도 10% 정도는 순세기 잉여금입니다. 쓸 돈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. 이 돈이 무려 재작년 기준만 65조고요. 저는 작년에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. 부동산은 계속 화랑이고요.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났을 거예요. 옛날에는 중앙도 지방도 공무원들이 가장 엘리트였어요. 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좀 시민의 지혜와 집단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,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책임성, 회피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. 참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그래도 조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!